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세요. 시장의 그린라이트를 포착하는 마켓 그린라이트 제16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노부장님 되게 오랜만에 나오셨죠? 네, 저번에 그 채권표 때 한번 나왔었는데 오늘 제가 또 나온 거는 우리 직원들이 아파요. 그래서 뭐냐면 요새 환절기가 돼가지고 감기 뭐 이런 것들 많이 걸려가지고 그리고 코로나도 이제 다시 또 조금씩 이렇게 되살아나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어쨌든 그 앵커들이 많이 이제 아픈 관계로 오늘 제가 또 나왔습니다. 일단 어저께 그 밤에 좀 이슈가 있었죠? 네네. 민간기업 구인 건수 발표가 있었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은 시장 예상치는 900만 건 이상을 예상을 했었는데 880만 건, 900한 70만 건 가까이가 적게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나온 게 어떤 시사점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일단 그 시장에서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고용이 강하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강한 고용 때문에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된다. 미국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고용이 좀 악화되는 모습, 조금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우려가 좀 불식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간당 임금 비용 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요새 계속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된다 해서 최근에 유가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에너지 가격들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CPI에 영향을 줬고 PC는 이제 그런 것들 빼고서 나머지를 본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지금 금리가 다시 좀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또 한 지난주에는 주택 소비 지수라고 하죠. 네네. 그게 좀 하락을 했었고 또 이제 어제 구인 지수가 좀 떨어지면서 예상치보다 떨어지면서 어쨌든 시장이 제가 지난주에 이제 지금 방송했을 때 그때 할 때보다는 조금 시장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시장 괜찮았죠? 네, 오늘 저희 시장도 괜찮았고 미국 시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송 일에 처음이에요. 제가 방송할 때 시장이 좋은 적 없네. 그래서 어쨌든 계속 좋았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난주 한번 지지난주 우리 했었던 그 방송, 네. 방송에 대해서 잠깐 리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양희연 대리의 그 네이버가 탑픽이었고 그리고 네이버하고 또 하나 그 오브젠 같이 이제 연관돼서 오브젠 그리고 또 클라우드웍스 그런 종목들을 이제 좀 소개를 해주었는데요. GPT 관련된 얘기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그 네이버까지 출시했죠. 네, 출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출시했던 하이퍼 클로바 X죠. 그래서 그게 이제 출시가 되면서 주가가 좀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린라이트를 잘 포착은 한 것 같은데 이제 첫날만 오르고 다시 이제 그 기대감이 이제 좀 사그라들면서 수급이 옮겨가면서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한 3일 정도 하락하다가 이제 한 3일 발표 3일 전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한 23만 5천 원까지 네이버는 상승을 했고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바로 또 빠졌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이게 당장에 좀 실적이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하락했을 때 조금씩 분할로 이렇게 좀 잘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모습을 보이고 오늘 그제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였죠? 예, 오브젠. 네, 오브젠이었죠. 근데 오브젠은 그날 같이 네이버랑 움직이고 나서 그냥 다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는 모습인데 오브젠은 좀 이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할 때 제일 유망해 보인다라는 게 이제 그 지금 스펙 한국 그 제10호 스펙이 이제 거래 정지가 돼 있는데 여기 이제 클라우드웍스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의료 AI도 같이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회사라 해서 좀 유망하게 본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네. 그 회사 주가는 지금 아직 거래 정지니까 주가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내일이죠. 이제 오늘 지금 찍는 날 기준으로 방송하는 날 녹화 날 기준으로 보면은 내일 이제 상장이 되는데 굉장히 궁금해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래서 요거는 거래가 이제 정지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있죠. 마음 AI. 네. 네.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이제 어쨌든 하이퍼 클로버 X가 이제 네이버에서 출시가 되면서 그거와 관련된 산업이 먼저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 AI, 그래서 이게 지금 움직인다. 얘네들
랩인가였었죠. 사명이 변경됐는데, 그래서 지금 움직임이 괜찮고, 이거 말고도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있고 뭐 그런 것들도 네, 있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마흔 AI가 제일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부터 먼저 꺼내주실까요? 최근에 이제 보면 중국 관련된 기업들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헝다그룹, 헝다그룹이 미국에서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중국 기업들의 몰락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컨트리가든이나 신오오션이라는 기업이 부도 위험이 있다. 그다음에 뭐 연체 금액이 상당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동북아 쪽에서 보면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관련된 부분도 있었어요. 이런 중국 내, 특히 동북아 지역 내의 이슈들이 상당 부분 좀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에서 중국 소비 관련주와 그 다음에 일본 오염수 방류라는 테마와 엮이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혔던 것 같은데, 물론 좋은 일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우리는 뭐 우리 지금 요새 경기가 부진하니까 우리한테는 좀 좋은 기회가 아닌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먼저 오염수 방류 관련된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2011년 3월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 폭발을 하면서 오염수가 문제가 발생을 그렇죠. 했죠. 이제 처리와 관련된 부분이 계속해서 좀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8월 24일이었죠. 목요일 날 지금 방류가 결정이 되면서 전격으로 개시를 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의 반발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일본과 가까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미일 그 회담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좀 해결된 부분이 있었지만, 중국은 사실 미국과 밀착되어 있는 외교에서 좀 동떨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딴지 거는 거죠. 지금. 네네. 딴지 걸고 싶은 건데 타이밍이 딱 맞았던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그 일본 그 횟집이나 이제 그런 그 뭐라고 하죠? 이자카야 뭐 네. 이런데 네. 그런데다가 중국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막 그냥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또 그 혐자가 이제 그 네네. 키워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혐일.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 옛날 혐한처럼 그런 게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요번에 그 중국 단체 관광이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나라와 이제 일본이 대표적으로 허용이 됐는데, 이게 저희 그 2018년 사드 이후로 전격 중단되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여행 취소가 상당 부분이 있다라고. 일본 쪽이 여행 취소가 많았다는 네네. 거죠? 실제로 보니까 일본에서 생산되는 이제 수산물들, 일본산 수산물들의 40% 정도가 중국에서 소비가 되고 있었는데, 맞아요. 네, 중국이랑 홍콩 등지에서 이제 소비가 되는 규모가 40%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많이 소비가 네, 됐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맞아요.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흐름과 맞물려서 국내에도 이제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테마가 형성이 됐었죠. 첫 번째 형성되었던 게 이제 소금 관련된. 막 소금 사재기 했었잖아요. 네, 저희 집도 이제 샀었는데 네. 소금 관련된 그 테마가 있었고, 두 번째 이제 뭐 간장이나 이제 신송식품이라든지 그렇죠. 네. 이런 쪽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테마가 형성돼서 주가가 상당 부분 올랐다가 다시 쭉 내려왔는데, 요번에 이제 8월 24일 방류를 계기로 다시 한번 좀 부각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중국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중국도 소금 사재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어저께 뉴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중국 입장에서는 최근에 뭐 미국과 가까워진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이제 다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 좋지는 않을 텐데, 네. 일본이 이제 더 싫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여행 수요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관련 중국 소비주들이 더 큰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차트 보시면 방한 입국자 수의 국가별 비중입니다. 저희가 이제 2016년 사드 이전, 그다음에 2019년 코로나 때, 그다음에 2023년 상반기로 구성을 했는데, 2016년에 보면 중국 비중이 47% 가까이 그러네요. 되잖아요. 네, 2023년 상반기가 19% 이렇게 많이 줄었네.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저 상무님께서 저한테 이제 한국관광공사 전화 한번 해보라고 그러셔가지고, 오늘 사실은 네. 시켰어요. 제가 관광공사 전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네. 7월 데이터를 받아봤는데요. 어땠어요? 7월 데이터를 보니까 저희 이제 7월 방한 관광객이 한 1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국 관광객이 22만 명, 그다음 일본이 21만 명, 미국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미국도 10만 명 정도. 네, 그 상당 부분 좀 올라왔죠. 한국? 네, 한국 방한. 아, 미국에서 10만 명이나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네, 많이 들어오고 7월에? 있어요. 네네. 많이 들어왔네. 중국이 네. 아까 몇만? 중국이 22만 22만 명. 명. 그 상당 부분 좀 회복을 하고 있다. 비율로 보면은 조금씩은 회복되고 있는 흐름이 아마 8월에는 더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7월까지는 꼭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네요. 여러 나라의 국가
저기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그게 그럼 옛날보다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지금 두 번째 차트 딱 보시면은 중국 입국자 수가 이제 2016년도에 800만 명 정도가 들어왔었으니까 그게 아까 40%의 비중이었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우리나라 뭐 1000만 명 이상은 계속 들어왔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2023년에 보시면 지금 빨간색 차트 보시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흐름은 나타나고 그러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그 중국 그 관광객 수도 좀 늘고 있고 또 우리나라 또 그 중국 이외의 관광객 수도 어쨌든 늘고 있다. 뭐 그게 네. 이제 중국만큼 크지는 않지만 네, 맞습니다. 한국관광공사까지 전화하고 아, 수고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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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차트도 뭐 한중 노선 비행기 운항 편수인데 이 부분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2023년도 중국 리오프닝 시작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올해 들어서 이제 한 2월부터 많이 늘어났는데 갑자기 한 6, 7월쯤 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제가 또 중국 여행 사이트에도 네, 들어가 봤습니다. 시트랩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한국행 그 단체 관광 상품들의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제주도는 무비자로 입국이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관련된 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가장 떠오른 종목이 롯데관광개발이 제일 먼저 그렇죠. 떠올랐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이 이제 우리가 뭐 한참 전이긴 한데 그때 이제 지금은 요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롯데관광개발이 이제 중국인들 온다고 해서 막 다 카지노하고 그다음에 네, 복합 리조트 하나 만들었죠. 복합 리조트하고 호텔 네. 까먹었다. 무슨 호텔 네, 그것도 네. 있었는데 그렇게 해놨는데 안 와버려가지고 네, 네. 주가가 계속 빠지는데 거기다가 공매도 세력까지 붙었어요. 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니까 롯데관광개발이 이 쇼코버 아닌가라 요새 이제 쇼코버 많이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서 쇼코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고요. 또 이게 내용을 좀 보니까 이제 개인 관광객들, 중국에서 개인 관광객들 유치를 위해서 전 세계까지 동원해가지고 카지노로 모셔가지고 아, 그래요? VIP 손님들을 모셔가지고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차트 한번 볼까요? 네네. 네. 와우. 관광개발이 네. 최근에 8월 한 9일부터 해서 8월 달에 그냥 거의 뭐 수직 상승했네요. 예, 맞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뭐 100% 이상 상승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만 있죠. 원에서 17,000원이니까 거의 그죠? 한 70, 네. 80%. 근데 다만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CB 그 발행 한게 많죠.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주가에 이제 희석되는 같이 희석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복합 리조트 개발하면서 상당한 이제 자금이 소요됐을 거기 때문에 계속 발행을 했겠죠. 네, 채권, 네. 하이브리드 채권들을 발행을 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3분기 실적으로 연결되는지 확인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카지노 뭐 말씀을 드렸다 보고 이제 두 번째 면세점 쪽도 상당 네. 부분 좀 호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뭐 글로벌 텍스프리 주가 흐름 요즘 보셨잖아요. 네, 상당히 좋은. 글로벌 텍스프리도 뭐 얘기한 김에 봅시다. 오늘도 많이 올랐어요. 제가 네네. 그 얘기를 이제 우리 아침 회의 시간에 몇 번 우리 같이 공유는 했었는데 이게 글로벌 텍스프리가 또 이게 자회사들도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본업도 일단 괜찮은데 최근에 이건 좀 더 먼저 움직였네. 한 7월 중순부터 네네. 해가지고 거의 지금 3,500원에서 거의 6,500원까지 해서 이것도 한 70%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면세점 쪽에서 텍스프리 말고도 이제 현대백화점을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맞다. 그 현대백화점에서 광고도 계속 나와요. 네, 그게 이제 무슨 광고지? 우리가 이제 현대백화점을 면세점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그게 면세점 요번 이거하고 타이밍이 좀 맞았던 것 같네요. 예전에 2019년도, 20년도 넘어갈 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두타라고 하는 두산타워 있었잖아요. 네. 저희 이제 동대문에 있는 두산타워 면세점 인수를 했어요. 아. 인수하고 사실 계속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금방 종식될 줄 알았는데 좀 늦춰지면서 상당한 부진을 겪었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흐름에서 본다라면은 아까 뭐 여행 상품 말씀드렸지만 꼭 들어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한 군데는 이제 그 호텔신라, 호텔신라? 그러니까 장충동 쪽, 그다음 두 번째가 동대문 쪽. 이렇게 해서는 그 이제 그 여행 일정표에 다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현대백화점의 면세점이 이제는 조금 더 호황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더 현대 서울이라고 가보셨잖아요. 네, 그냥 단순한 백화점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이제 문화공간으로 컴플렉시티로서의 그런 아무래도 이제 중국 관광객이 온다 하더라도 명품은 백화점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흐름으로 본다라면 현대백화점도 상당히 조금 추천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현대백화점 움직임은 좀 있었나요? 그래서? 네, 요새 주가 흐름 보시면 그러네. 네, 현대백화점. 상당히 좋습니다. 현대백화점은 뭐 6월 중순부터 그러니까 거의 6월 이제 7월 달에 7월 초에 바닥 찍고 5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7만 원. 현대백화점 무거운 주식인데 네, 맞습니다. 최근에 많이 움직임이 있고
뭐 더 봐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건 뒤에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면세점까지 알아본다라면 뭐 세 번째 당연히 이제 화장품 쪽일 텐데요. 그렇죠. 사실 2016년 이전의 상황에서의 그 중국 소비주들,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무엇을 살까? 아무래도 그때는 면세점에서 화장품 구입이 제일 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온라인이 그만큼 더 발전을 했고 또 해외에서 뭐 구매할 수 있는 직구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또 중국 내부에 있는 국내 기업들, 중국 국내 기업들의 화장품 기업들의 기술 발전도 어느 정도 있었을 거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죠. 화장품은 네.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이 중국에서 판로가 막히니까 그 이제 그 사드 이후로 그러니까 이제 직접 거기서 OEM 제품들을 만들어서 뭐 코스맥스나 콜마가 현지의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생산해서 이제 중국 상표 붙여가지고 중국 그 기업들 화장품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성형건강 같은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원재료를 가지고 자기네 상표를 붙여가지고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기초 화장품인 아모레퍼시픽이나 이제 그다음에 뭐 그 LG 생활건강 이런 상품들이 이제 옛날보다 많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하고 대신에 이제 그런 원재료 회사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우리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색조는 우리 한국 색조를 못 쫓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엔터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클리오라든지 아이패밀리 SC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움직이는 게 틱톡이나 알리바바 이런 데 통해서 계속 그 안에 있는 웨이샹들을 통해서 계속 지금 판매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특히 틱톡 대단하대요. 틱톡에서도 이렇게 광고 나오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네, 그 광고 나와요. 틱톡에서도. 그래서 틱톡의 그 판매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화장품도 한번 봤고 네. 마지막으로 볼 거는 사실 맞다. 밥솥도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깜짝 얘기하면 너무 놀랐습니다. 네. 또 이거 저기 고인돌 소리 듣겠는데 고인돌? 고인물 소리 듣겠는데 그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코끼리 밥솥이라고 아유 노부장도 나이가 코끼리 밥솥 기억나죠? 그래서 결국 우리도 일본 가가지고 많이 그때 한때 그 보온 도시락 옛날에 그거 갖고 다니면 그냥 뭐 거의 그죠? 그 잘 사는 집 그 금수저 애들이었는데 우리 맨날 깡통에다 먹었는데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그 밥솥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쿠쿠 홀딩스가 가장 쿠쿠 홀딩스. 대표적이라고 그 볼 주가 수가 한번 있고요. 봅시다. 이것도 궁금했어요. 네, 오늘 많이 올랐는데요. 오늘 와.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네. 쿠쿠 홀딩스의 자회사, 그러니까 쿠쿠전자, 쿠쿠밥솥이 면세점에서 그 지난달 대비해서 500% 이상 급증했다, 판매량이. 아니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거 온라인으로 사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제 가짜들이 좀 있을 수도 있고 되게 그렇지. 복잡한 이제 또 저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지에서 구입해가는 것도 많이 있지 않나라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어렸을 때 전자제품 같은 경우 솔직히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온라인은 그 온라인 전용 또 전자제품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오프라인 그러니까 전자제품 사는 거랑 온라인 제품 다르다 품질이. 그래서 아무래도 직접 와서 면세점이나 이런 데서 사는 거. 쿠쿠홀딩스 오늘 뭐야 이거? 예, 아까 그 13%. 말씀드렸던 500% 야. 이상 증가했다라는 얘기 돌면서 13%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모르겠네. 일단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말씀드리고 이제 그럼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마지막 종목이 이제 그 미용 의료기기 쪽입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꼭 소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 보니까 직접 와서 소비할 수 있는 것은 미용이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랑 다르게 중국은 마스크 해제가 좀 늦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늦춰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파마리서치에서 개발하고 있는 나온 리쥬란이라고 하는 제품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예요? 필러죠. 필러? 네, 연어 그 피부 재생 효과를 통한 뭐 이제 필러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사실 그러니까 의료 쇼핑으로 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한스바이오도 옛날에 그런 이제 그 필러에서 보형물, 필러, 그 다음에 최근에 실리프팅도 많이 있어서 실리프팅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안 아프고 또 그 금방 티가 나는 것들, 그다음에 또 엉덩이나 이런데 힙업 해주는 거, 네네. 얼굴만 하는 게 아니라 리프팅 별군데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여기 저희가 이제 그 일하는 근무하는 사무실 근처가 다 어떤 데죠? 성형외과가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 강남에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성형외과 천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의료미용기기 파마 리서치 니쥬란.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들이 지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지금 다 올랐어요. 이거 어떻게? 다 올라 있는데 사실 이 중국 소비 관련주 테마라고 부르긴 좀 뭐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계속해서 누적되고 쌓여나갈 것이거든요. 지금 중국 국경절 연휴가 9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이어지는데 이 연휴 기간 말고도 아마 이 지금 단체 관광이 금방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사이에 이제 뭐 상무장관 회의도 하고 어느 정도는 그 간격을 좀 좁히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9월 23일부터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내부 기업들이 지금 사실 조금 부실에 빠지면서 해외 자본도 좀 유치하고 좀 자본을 좀 유치해야 되는 이슈들이 좀 있겠죠. 내수 진작을 해야 네. 되죠. 경기 살리기 위해서.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아시안 게임도 있다 보니까 그동안 제안을 했었던 뭐 우리나라와 일본의 그런 단체 관광도 이번에 풀어준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흐름에서 본다라면은 이 중국 소비 관련주 테마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2016년에 한번 중국의 문이 닫히면서 상당한 우여곡절을 많이 우리 국내 기업들이 겪으면서 활로를 이제 세계 뭐 다양한 국가들로 좀 다변화시켜 놨는데 여기에 중국까지 얹혀진다면 사실 실적이 훨씬 더 크게 돌아설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기업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지금은 뭐 단기 급등은 했지만 분명 기간 조정이 좀 있겠죠. 좀 내려온다라면은 그 중에서 옥석 가리기 3분기나 4분기 이후에 실적이 좀 좋은 종목들로 옮겨 타는 방향으로. 그러려면은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면세점 관련주라면은 아까 한국관광공사에서 들어오는 여행객 네네. 수요라든지 제주로 들어가는지 이게 뭐 서울로 들어오는지 네네. 뭐 그런 것들도 찾아보면 될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이 어느 쪽으로 집중해서 들어오는지 또 기간은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런 패턴들을 좀 계속 분석을 해나가면은 찾을 수 있는 그 좀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까 뭐 쿠크홀딩스 뭐 판매 실적이나 이런 부분처럼 실질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기업들이 충분히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투자에 적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일본이 지금 저 문제가 중국하고 계속 문제가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일본 내부에서도 뭐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뭐 당장 오염수를 중단해야 된다, 방류를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퇴색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은 뭐 정말 뭐 강대강으로 가고 있지만 강대강으로 좀 이렇게 달래기 중국도 좀 달래주고 이제 그러면서 IAEA 사찰하고 한국에서 와서도 이렇게 참관이 들어온 것처럼 중국에서도 와서 그러면 직접 그 니네들이 보내라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좀 달랠 상황이 올 거라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하긴 일본 입장에서 중국을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어민들이 이미 지금 이 해산물 방류 그 오염수 방류 때문에 해산물의 판매가 안 된 것 때문에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거기다가 중국의 해산물 수입에 대해서 지금 안 한다고 딱 그렇게 철벽을 쳐버리니까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는 또 당의 지지도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그냥 계속 강대강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중국과 일본의 e스포츠 선수가 스트리트 파이터를 딱 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우, 너무 재밌겠는데? 그렇죠. 네. 네, 바로 그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요번부터 이제 정식 게임주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4종목이 저희 이제 한국 국가대표 출전을 하는데 피파, 축구, 그 다음에 스트리트 파이터. 스트리트 파이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크래프톤에서 만든 오류겐 뭐 이거 아니에요? 스트리트 파이터. 네, 맞습니다. 네. 그거랑 그 다음에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리그 오브 레전드. 4종목 페이커 있는 그 배구분들. 그럼 크래프톤도 들어가고 뭐 웬만한 거 다 들어가네. 얘네들이 우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달을 따면 군대가 면제됩니다. 네. 진짜요? 그럼요. 이것도 정식 종목이니까요. 네. 나 때 씨. 계속 돌아오면 이 종목들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잠깐만. BTS는 안 해주고 그건 해준다고? 예. 나 엔터 관련 엔터 쪽에서 좀 열이 받네 갑자기. 더워지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국민적 관심을 끌 수가 있다고 생각을 그러네. 합니다. 특히 크래프톤은 자사 게임이 지금 올림픽 종목이,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종목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파급 효과가 있겠다. 홍보 효과는 최소한 있겠다. 네, 요즘 게임주들이 많이 안 좋습니다. 주가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저희 사실 네오이즈라는 회사에서 피해거짓 우리 계속 얘기했었죠. 이번에 뭐 저희 뭐 게임 무슨 그 대회에서 3관왕 했다고 상반기에. 네. 이게 9월 20일인가 아마 출시를 합니다. 9월 18일인가 20일인가 출시를 하는데 그것 관련해서 게임즈 쪽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네오이즈 한번 볼까요? 네, 많이 지금. 네오이즈가 그때 피해거지 뭐 된다는데 뭐 상반기에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좀 했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다시 다 빠졌네요. 네. 32,800원까지 내려왔네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이번에 그 중국 네,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이제 게임주들의 관심. 근데 피해거짓은 거기 게임에는 들어가진 않아요? 네, 들어가진 않아요. 들어가진 않는데 이제 네. 같이 게임 관련 종목이 채택되면서 같이 테마로 형성돼서 움직일 수 있다. 네. 크래프톤은요? 뭐 사실 배틀그라운드가 뭐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근데 크래프톤도 이번에 같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네. 크래프톤이 우리가 워낙 그 상장하고 나서 우리가 좀 기대감을 많이 가졌다가 네, 많이 맞습니다. 빠져가지고 네. 근데 아직도 뭐 배그가 그래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던데 유저들이 꽤 된다고 하던데 한번 그건 다음에 우리 한번 게임즈 한번 노무현이한테 네.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해주신 거 좀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국 관련주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접근하지 마시고 장기적, 중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 9월 중순 이후에 있는데 이 부분도 게임주가 지금까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파급 효과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배틀그라운드나 뭐 몇몇 종목들은 우리 국내 유저들도 많이 있고 또 다시 한번 좀 붐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노부장님께서 많이 준비를 해오셨는데 아까 특히 그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한국관광공사에 전화해서 데이터를 좀 받아오신 게 굉장히 저에게 영감이 깊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좀 현장감 우리가 이제 마켓 그린라이트가 맨날 뭐 리포트에 나와 있는 얘기들 뭐 그러면 뭐 리포트 읽어주는 남자뵙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좀 현장감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조금 더 현장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준비해서 또 계속 저희 그 PB들하고 준비를 해서 잘 이끌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다다음 주 이제 고정 멤버로 들어오실 때도 됐네요, 이제. 상당히 아직도 떨립니다. 떨리세요? 네, 많이 떨립니다. 네. 아까 그런 거 해봐. 저기 스트리트 파이터처럼 5, 6엔 뭐 이렇게 하면서 끝낼까 오늘? 그럼 자, 5, 6엔 누가 뭔지 알죠? 네. 그래서 자 오늘 그 중국 관련 그 소비 주들 말씀해 주셨는데. 항상 저희 그 마켓 그린라이트에서 그런 종목들 또는 그런 테마들 잘 찾아서 또 소개하는 기회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PB들 빨리 감기 낫기를 기원하며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켓 그린라이트 16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